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이 2주 남았는데 일요일 날 8시간을 영어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오늘 이제 8시간 잘해봅시다. 그리고 그 시험 보면 항상 이런 것들은 다 시행착오가 필요하긴 하지만 영어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장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그렇죠? 시험 울렁증 뭐 그런 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물론 이제 뭐 시행착오라든지 공부한 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정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험장만 가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시험장만 가면은 마음이 눈이 막 이렇게 글자를 못 보고 그런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8, 15, 16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은 그 88, 15, 16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오늘도 제가 그런 방식으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지에 보면 제가 아까 샘플로 푼 걸 보면 8번 위에다가 딱 선을 긋고 8분 이렇게 써놓고 15번 위에다가 선을 긋고 16분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절대로 안 넘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절대로라 함은 여기서 절대로라 함은 한 1, 2분 정도를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시간에 맞추고 그래서 8분이 될 때까지는 거의 그것만 보려고 해요. 보통 앞부분을 빨리 풀어서 8번을 풀 때쯤 하면 시간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간 경우가 있어요. 앞을 막 빨리 푸니까 7문제를 풀었는데도 아직 8분이 안 된 경우 있죠. 그러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했던 것 중에 실수한 게 없는지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가 잘 안 될 것 같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아싸 그러고 빨리 뒤로 가고 싶죠. 그렇죠? 야 이럴 수가 지금 2분이 남았는데 빨리 뒤로 가서 문제를 풀자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때 6분 안에 풀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8번, 9번, 10번, 11번을 풀다가 어느 틈엔가 앞에 풀었던 7문제가 과연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을 하는 거예요. 빨리 풀긴 했는데 아까 8번을 찍을 때는 빨리 풀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는데 한 11, 12번 가다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푼 것 중에 혹시 실수한 게 많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럼 속도가 막 떨어져요. 아 이제부터는 하나라도 맞히자. 속도가 떨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한 3번을 붙잡고 있다가 틀린 문제 이런 것에 시간을 많이 쏟게 돼요. 그러면 또 허둥지둥하게 돼요. 자꾸 허둥지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7문제는 8분을 그냥 쓰세요. 거의. 그러니까 막 검토를 했는데도 1분이 남았어. 30초가 남았어. 그러면 넘어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88, 15, 17을 쓰는 이유는 1번 풀 때부터 막 허둥지둥 되도록 빨리 풀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하고자 이런 걸 쓰는 거잖아요. 점수 배점은 모두 똑같이 5점인데 독해 지문은 많이 시간을 써야 될 것 같고 어휘나 문법은 짧으니까 특히 어휘 문제는 짧으니까 금방 풀어야 될 것 같고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일루전이죠. 똑같이 5점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써서 풀어야 되는 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는 거의 10초 만에 찍으면 제일 좋은 거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빨리 판단을 하고 10초 만에 찍어서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 그러고 넘기는 게 정말로 현명한 거고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써야 되는 건 쉽고 중간 난이도의 문제. 그런데 문제를 그냥 펼쳐놓고 풀다 보면 1번부터 20번 가도록 이건 쉬운 문제인가 어려운 문제인가 이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깝고 내가 지금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식적이지 않더라도 몸으로 아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끊어놓으면 8번은 내가 8분에 딱 풀면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그러면 8분이라는 시간 동안 7문제를 풀 때 그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이제 풀다 보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은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때? 내가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딨어? 빨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빨리빨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이럴 테지만 내가 해봤는데 8분 정도는 7번까지 써도 괜찮아. 이런 안심이 있으면 이모저모 따져보고 아 이건 답이 될 수 없겠다. 이거 혹시 좀 생각해 볼까? 왜냐하면 8분은 생각하기에 꽤 적당한 타이밍이니까요. 근데 25분을 놓고 20문제 풀라 그러면 누구나 허둥지둥 하게 된다고요. 실수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게 실수가 하나가 5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문제 풀기가
누구나한테나 되게 힘들 수밖에 없고 정신 차리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저런 식으로 우왕좌왕 풀게 되면은 그 실력 발휘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고득점자, 최상위권 이러지 않으면은 그 이 시험의 압박 때문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는데 뭐 어떻게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냥 딱 끊으십시오. 이렇게 끊고 이제 오늘 합격생 두 분 친구도 그렇고 제가 본 많은 사람들 합격한 친구들이 딱 이 방법을 다 시험장에 썼어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8번 그다음에 15번에 16분 이렇게 쓰면은 시간을 8분 그다음에 9분 쓰겠다는 거예요. 8분, 9분. 문제 수는 여기는 7개, 여기 7개, 그러면 14개니까 여기가 몇 개겠어요? 6문제. 예. 6문제를 9분 동안에 풀어요. 그러면 꽤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 방법은 반드시 쓰십시오,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동생 중에 수능 공부하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도 저렇게 잘라서 문제 풀라고 좀 권해주시고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한 번에 쭉 내려서 풀려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 정신을 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영어 시험은.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은 꼭 사용하셔서 그 생각을 잘 해봅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되게 야매스럽게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몰랐는데 막 맞히는 찍신이 들리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 1부만 보고 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야매다 그 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튼튼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열심히 사실 저는 굉장히 정식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 따져보고 정말 트레이닝을 하드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험은 평상시에 훈련을 굉장히 제대로 하고 시험장 가서는 기질을 발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이건 경기라고요. 게임이라고요. 게임장에 가서는 온갖 일어날 수 있는 그 온갖 뭐 예를 들어 시험 보는데 출제 경향 너무 따지고 그러는 거 사실 맞지 않아요. 출제 경향은 작년 경향하고 올해 경향하고 같은 라인으로 갈지 누가 알아요? 그쵸 여러분? 출제 경향을 보고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건 되게 불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겠지만 그것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는 그냥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마치 체력을 그러니까 몸 쓰는 사람이 체력을 평상시에 많이 해놓고 그 중요한 기술들을 많이 닦아놓는 것처럼 평상시엔 튼튼하게 아주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별별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는 기질을 발휘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기질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기질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정신이 있어야지 기질을 발휘하지. 마음이 쫓기고 급한 마음에 그리고 막 틀린 것만 갖고 틀릴 것만 갖고 이런 것에 불안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질을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방법은 여러분 각각이 다 공부한 실력 차이들은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많이 했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하게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했다고 그러면 시험을 잘 보냐 하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못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실력 발휘를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공부한 거는 그닥 많지 않지만 이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잘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이든 기질은 발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야매스럽다라든지 뭐 무슨 말들 한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제대로 말하자면 위트 있게 위티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상황에 맞게. 그래서 선택항 우리는 결국 여러분 본문도 잘 보긴 봐야 되지만 특히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 본문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선택항을 잘 읽어야 돼요. 선택항을 잘 읽어야죠. 선택항을. 그래서 본문 읽느라고 막 진을 빼고 선택항은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거는 위티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공부한 방식과 또 시험장에서의 모드는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7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니까 make both ends meet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알아야 되는 표현이고요. 꼭 외우셔야 되는 표현이고 양쪽 끄트머리를 만나게 한다. 그래서 make이란 사역동사 다음에 meet이라는 동사 원형을 쓴 상황이죠. 여기서 both ends라는 건 장부, 영어의 장부를 book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부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걸 bookkeeping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ook이라 그러면 물론 노트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지만 장부일 때가 있는 거죠. 장부에 보면은 수입 라인이 있고 지출 라인이 있죠. 이 두 개의 끝이 만나게 한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수지를 맞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I hate 다음에 여러분 hate 다음에 ing 쓰는 거 to하고 ing 양쪽 다 씁니다. 그래서 I hate having to scrap and save so as to 했는데 여러분 so as to 밑줄 긋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목적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so as to가 나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수입과 지출의 끄트머리를 맞추기 위해 맨날 박박 긁고 저축하고 이래야 하는 게 너무 싫다. 이게 이제 내용이었어요. 근데 수지를 맞추다는 표현을 아시면은 답이 이제 3번으로 금방 나오는 거라서 이제 내용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2번을 보시면은 I listened to her problems and I was 어쩌고 이렇게 말했고 선택항을 살짝 보니까 선택항하고 이제 보면 형용사냐 명사냐 이런 이제 품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 was 다음에 무슨 사를 넣어야겠어요? 형용사.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니까 2번과 3번을 지워버리세요. 2번과 3번을 다 지우는 거예요. 제가 앞에 그런 걸 표시했나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샘플이 없네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앞에 제 샘플 문제에서 11번이나 12번 같은 걸 보시면 버리는 거, 내가 뭘 버렸는지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11번에 1, 2번을 보면 flew 아니다, 이묘인 아니다, length 아니다 이렇게 단어를 명확하게 쳐버리죠. 그리고 2번도 그 verbal 이런 부분을 xx 이렇게 쳐버려요. 그리고 저기네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문제를 이만저만하게 따져보고는 B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자 1번과 2번을 가로줄로 다 그어버리죠. 그러면은 3번과 4번 두 개밖에 안 남았다. 승률이 50%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지워버리시는 것이 여러분 좋아요. 그다음 다시 와서 2번에 2번과 3번을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다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밖에 없고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 breath와 breathing 둘을 구분하라는 것과 그다음 breathless와 breathlessly를 구분하라는 선택항이 남았다는 게 보이며 그러면 여러분은 세 번째 문장을 읽으실래요? 네 번째 문장을 읽으실래요? 네 번째가 낫겠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문장만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After he ran for 30 minutes, he felt. 자, 그럼 felt 다음에 무슨 사를 써야 된다? 형용사.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게 끝난 거죠, 이건.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넣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상 어떤 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Someone once told me I was lucky to be 하고 형용사를 넣어요. 그러면 그 밑줄에 제가 무슨 표시를 하겠어요? 플러스 표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무슨 단어가 있으니까. lucky. 자, 그래서 플러스 표시를 하고 선택항을 봤어요. 자, 플러스가 될 만한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죠. 예. exclusive이라는 말의 뜻이 뭐고 베타적이어서 운이 좋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또 limited가 제한된이고 또 cowardly가 겁쟁이 같은. 그러니까 다 아니고 biracial 하면은 뜻이 이중국적이어서 운이 좋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있어요. 조금 확인하고 싶으시면 밑에 살짝 읽으면 되죠. Because I have the best of both worlds. 동그라미 어디다 딱 하시고 both worlds. 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니다. There is a reciprocal relation between goals and data 했어요. 그럼 reciprocal이라는 말을 서로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모르면은 문맥에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사용하려고 그래야 되고 여러분 단어 모르면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단어 모르면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영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품사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reciprocal relation 수식하니까 형용사라는 건 금방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맥락을 활용하시고 그럼 여기서는 맥락 뭘 활용하게 되겠어요? 뭘 쓰셔야 돼요? 얘는 relationship을 수식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또 between A and B 해가지고 목표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다 이랬으니까 관계를 수식하는 형용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between A and B 이런 맥락을 활용해 아주 맥락이 활용할 수 있는 맥락이 뭐구나 이게 분명하진 않지만 기억은 좀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할 거 뭐예요? 첫째 맥락 활용하시고 둘째 접두와 어근. 접두와 어근 뭐가 있는가? 자, 그래서 단어를 뜯어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 re와 pro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러니까 뒤로 가면은 data가 있고 앞으로 가면 goal이 있고 이런 관계.
데이터와 골 사이에 이런 관계, 앞뒤로 다니는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1번을 보자. mutual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파워드에 500개 단어를 뽑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뜻은 상호간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상호간에. 이게 제스처 맞아요? 상호간에. 자, 그럼 접두어로 바꿔주세요. reciprocal. 예, 아주 좋은 거죠. 근데 2번을 보니 omnipotent라고 되어 있는데 omni의 뜻은 모든, 그 다음에 potent는 힘. 그러니까 전능한이라는 건데 전능한 관계 말이 안 되잖아요. exclusive이라는 말 아까도 나왔던 배타적인인데 그 배타적 관계 이 둘이 서로 배타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목표와 데이터가 어떻게 배타적일 수가 있습니까? incongruous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안 좋은 안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congru라는 말이 서로 이렇게 잘 굴러간다는 말처럼 보여요. 함께 잘 굴러간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하고 한국어로 섞어서 해석했어요. 굴러가는 함께 굴러가는 잘 어울리는 이라는 말인데 in이라는 부정어가 들어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이런 식의 말일 것 같은데 reciprocal에는 re와 pro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mutual이 맞겠다. 물론 단어를 미리 알아가지고 바로 맞히시지 않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mutual이 파워드 500개 표제로 나오고 동의어 reciprocal은 상당히 근친한 동의어이기 때문에 외워서 풀기는 푸셔야겠죠. 근데 미리 알고 있다면요. 뭐 한 이런 단어는 이런 문제는 뭐 5초 만에 끝나는 거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잘못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자꾸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인지 옳은인지 이런 걸 잘 표시해놔야겠고 당신 생각을 바꾸더라도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선택항에 should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자, 뭐 하자는 거다. 가정법에서 도치를 하자는 거다. 가정법에서 주어 앞으로 나온 단어가 딱 3개가 있다. should와 had와 were 이렇게 3개다. 이건 공통영어 수준의 문제, 문법 문제잖아요. 그래서 should you change your mind에서 네 생각을 바꾼다, 혹시라도 바꾼다 하더라도 no one would blame you 해가 저기 조동사 would를 찍어주셔야죠. 자, 뭐를 쓰면 틀리니까 위를 쓰면은 이건 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should를 쓰고 위를 쓰는 게 항상 틀리는 건 아니지만 뭐뭐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그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럴 테니까 이렇게 이제 가정법에 맞게 would를 써주는 게 확실히 맞는 거죠. 그러면 뒤에다가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 문장은 확실히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악했던 부분들을 표시하고 따라서 내가 맞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 다시 가보세요. 저기 6번 문제 제가 시험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십시오. 3번을 봅시다. 3번. 8번이요. 8번에 보면 잘못 옮긴 것을 찾는데 잘못에 제가 동그라미를 살짝 빠뜨렸네요. 했는데. 예. 근데 그 1번에 예산이 빡빡해서 어쩌고 한 다음에 오너 타이트 버즈 맞다. 그래서 하는 소댐 맞다. 이렇게 표시해 놓잖아요. 자기가 판단한 부분을. 그런 다음에 T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고 훨씬 더 지루해서 아마 boring 이거 물어봤구나. 그 다음에 예전 것들 할 때 ones라고 할 수 있지라고 밑줄을 그어서 어떤 게 문제 포인트가 될 만한지 내가 뭘 봤는지를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T라 그런다고요. 혹시 끝까지 갔을 때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 다 맞아 끝까지 갔는데 그럼 다시 올라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판단했던 것은 이미 분명히 맞으니까 다른 부분을 열심히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푸십시오.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앞에서 영어 앞에서는 작아지는 그거는 환상이에요. 예, 영어가 뭡니까? 그냥 말인데 뭘 그렇게 번번이 작아져요. 그냥 말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걸 충분히 살아나서 할 수 있도록 쫄아들지 않도록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표시를 해보세요. 그래야 또 교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번에 잘못 옮긴 것은 1번은 맞다고 표시했고 그녀가 죽은 지 2년 뒤에 재혼했다를 보겠습니다. He got remarried.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2 years after she died 하면은 2년 뒤라고 할 때 2 years after she died 이렇게 말한 것이 괜찮아 보여요. 예. 요걸 2 years를 여기다가 안 쓰면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잖아요. 2년 뒤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자, 그다음에 3번은 그 정직한 소년은 아무리 칭찬 지나치지 않다. 이건 딱 보니까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요거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we cannot praise the honest man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칭찬할 수 없다지만 저 뒤에 무슨 말이 있으니까 too much 라는 말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할 수 없다는 건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too much 다음에 too much 대신에 쓰는 말이 있는데 그거 알아두세요. over로 바꾸면 됩니다. We cannot overpraise the honest man 이렇게 말하면 too much가 over랑 같은 말이고 over를 쓸 때 이제 동사에다 붙여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법을 익히는데 그는 일주일에 걸렸다. 이러면 딱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알겠잖아요. 뭐 걸렸다 이거 하라는 거죠. 시간 걸리는 거. 자, 그럼 시작해 보면 It took him a week to master the way to learn the internet 혹은 how to learn the internet 이렇게 가야겠죠.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잠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칠판 보시면 그러니까 요새 제가 공통 영어를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재미서 한번 보십시오. 볼만하실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놀라운 변화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게 공통 영어에서 이제 8주 동안 하는데 세 번째 주에서 종속 접속사하고 그다음에 전치사를 설명하는 주가 세 번째 주예요. 근데 종속 접속사 하면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that하고 WH만 이 세 번째 주에 하고 나머지 뭐 as soon as라든지 until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부사절 시작한 접속사는 저 뒤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주에 that하고 WH만 이것만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끌어당기지 않으니까. 그럼 WH라 그러는 거는 7개밖에 없잖아요. 불러보세요.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이거 명사 쓰는 것부터 합시다. what 그 다음 who 그리고 which 얘네들까지는 자기들이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니까 항상 얘네가 명사절을 시작하든 형용사절을 시작하든 항상 명사 빠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남았네요. 자 해보면 when 또 where 그리고 WH 다 하고 그 다음에 how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7개가 that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what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없다? what 대신에 that을 쓸 수 없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문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what을 that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다. 이게 제일 많은 문제거리죠. 그 다음에 who를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which를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서 who나 which를 대신하는 that만큼은 이 that이 앞에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시작하며 그 명사를 who나 which를 대신해서 받을 때 그때만큼은 that 다음에 명사가 하나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t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건 100% 무순사절이라는 이야기고 형용사절이라는 이야기고 그 외에 대시 무순사절도 만들고 무순사절도 만드는데 명사절도 만들고 부사절, 소댓구문이죠.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는 둘 다 완전한 절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 부사 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when은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4개 중에 하나만 that으로 못 바꾸는 애가 하나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만. 얘는 왜 that으로 못 바꾸냐면 이 접속사가 설명하는 명사는 그 명사를 사물로 취급하기도 좋고 장소로 취급하기도 좋은 거예요. 자, 그 단어는 where죠. 예. 그러니까 the house라는 명사를 이 명사는 장소로 볼 수도 있고 사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at으로 쓰고 나면 이건 사물로 봤다는 이야기고 뒤에 뭐를 완전한 절, 명사 빠진 절. 뭐라고요? 자, 여기 얘가 지금 which 대신에 쓰인 거죠. 자, 완전한 절, 명사 빠진 절. 명사 빠진 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이라든지 그것이라고 이 대명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where로 잡는다면은 우리가 말로 하자면 거기에서라고 이제 in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 집에서라고. 따라서 이 뒤엔 어떤 절을 써야 된다. 완전한 절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where는 that으로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어요. 바뀌죠. 얘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죠. how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how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how는 앞에 명사가 있을 때 how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 부사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더 이렇게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더 time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time을 설명하는 절을 뭘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내가 말하려고 그래. 그러면 시작하는 접속사는 when, 그쵸? 그럼 이제 when도 쓰고 that도 쓰고 그 다음에 the house가 있어요. 그럼 the house를 설명하는 절을 where로 시작을 한다면 이걸 that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that 썼다 하면 그건 관계의 대명사가 되니까 이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다음에 the why 앞에는 어떤 명사가 있었겠어요? the reason이죠, 그렇죠? 그러면 the reason하고 이걸 설명하는 형용사절을 why로 시작을 했다가 why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how의 수식을 받을 만한 명사는 the way인데 the way 다음에 how를 쓰지 않는다, 같이 안 쓴다. 그런데 how 대신에 that을 써가지고 형용사절을 만들 수는 있다. 자, 그러면 요 절은 마지막 여러분 the way how 요 하나만 합시다. the way how에서 the way how는 안 되고 the way 다음에 대절을 쓸 수가 있는데 이 that을 보면 사람들이 관계 대명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관계 부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관계 부사. the way라는 명사가 방법이니까 대체로 관계 부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관계 부사일 거예요. 따라서 얘가 관계 부사라면 또 the time 다음에 that을 보면 이 that이 뭘 대신해서 쓰였겠다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when 대신해서 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the reason 다음에 that을 써도 이 that은 뭐 대신에 썼겠구나, why 대신에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얘가 관계 부사로 쓰였다면, 즉 얘가 how를 대신한 것이고 얘가 when, 그다음에 얘가 why를 대신한 것이라면 그 뒤에 완전한 절을 써야겠어요? 아니면은 명사 빠진 절을 써야겠어요? 얘가 지금 관계 부사잖아요. 관계 부사라면 뒤에는 완전한 절을 써주셔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말이 암호처럼 들리지 않도록 적어놓고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지금 축은 that과 WH를 생각한 것이고 WH는 7개밖에 없어요. WH가 대부분 뭐로 바뀔 수 있다? that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that으로 바뀔 때 who which가 that으로 바뀌었다면 그 that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중에서 where 빼고는 다 that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그 that은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불러야 된다. 그럼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을 써야겠다, 명사 빠진 절을 써야겠다. 명사가 빠져야죠. 걔가 대명사니까. who which가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한 절을 쓰면 안 되죠. who which 그 걔를 대신한 됐다면 완전한 절을 쓰면 안 되고, 그다음 관계 부사하면 거기에서, 그런 다음에 완전한 절을 써야 되죠. 그때 이래놓고 완전한 절을 써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지금까지도 많은 정보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을 텐데 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갖고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4번에 the way 다음에 how를 같이 못 쓴다는 거는 조 라인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틀린 걸 바로 알아보겠고 6번을 가겠습니다. 자, 6번에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are what 이랬어요. 좀 전에 공부한 what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갑게 what을 보고, what은 아까 여기서 봤던 건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 what이 나오면은 생각할 건 딱 두 가지 포인트. 자, 항상 종속절이 나오면 항상 두 번 생각하니까 무슨 사절일까? 무슨 사절일까? 명사절. 어떻게 알았냐? 항상 그러니까. what은 항상 명사절만 만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what 다음에 완전한 절이 나올까? 명사 빠진 절이 나올까? 명사 빠진 절. what이 명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빠져 있어야 되지. 그러면 what이 주어인지 아니면은 동사의 대상인지 이렇게 보자. what 다음에 주어가 나옵니까? 내용이 지금 뭐냐 무슨 말을 지금 보니까 주어가 나오는 게 있네요. 3번. 그러면 3번에 many ecologist가 have, 잠깐만, 근데 앞에 주어가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니까 버스나 기차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은 생태학자들이 식별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말이 잘 되는데요. 그쵸? identify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뜻이 뭐냐면 A를 B로 식별하다. 그럼 identify 밑줄 긋고 R로 시작한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인식하다, 알아채다라는 동사. recognize. recognize A as B. identify A as B. 이렇게 되는데 identify 다음에 나와야 할 as는 어디 갔어요? what?
identify 다음에 나와야 했을 A가 바로 what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와, 해석이 굉장히 잘 되네요. 너무 해석이 잘 돼서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어법성 옳지 않은. 애 동그라미를 하고 1번을 보죠. never. 자, 이거 딱 보니까 뭐 하자는 거다. 도치. 자, 그럼 도치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never did I 하고 dream이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면은 도치는 매 자주 시험거리니까 이렇게 한 번만 표시를 해주시면 여기 부정어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근데 여기 막 쓸데없이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지 되니까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앞엔 조동사고 뒤에는 본동사다. 나는 한 번도 꿈을 못 꿨다. That I could see her again. 해서 뭐 해석이 너무 좋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플러스 해주시고 2번 갑니다. 또 도치하라 그러네요. 뭘 보고 알았어요? Only if. 자, never나 only나 이런 말 앞에 시작하면 강조어로 시작하고 나면 뒤에 의문문처럼 도치를 하는 거잖아요. Only if you can solve this problem. 그 다음에 또 세모해 볼게요. Will you be admitted? 해서 오직 이럴 때만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다. 좋네요. 예, 그 다음에 3번 보면 They have prepared for the exam so hard. 자, 그러면 so hard. 이때 hard의 뜻은? hard는 열심히. 열심히예요. 거의 안 했다예요. 열심히. 열심히가 맞겠죠. 이거 혹시 hardly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 hard가 나오면 혹시 hardly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칠판 보시면 hard와 hardly가 또 꽤 문제거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온 요새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never를 쓰고 또 뭐 hardly 또 쓰는 거예요. 앞에다 not을 써놓고 또 hardly를 써.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중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hard를 그런데 또 어떨 때는 hardly를 써야 되는데 hard를 쓰고 말아서 틀리게 만드는 문제들도 종종 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둘의 형태 잘 구분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혹시 hardly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했는데 결코 아니다. 여러분이 시원하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hardly는 어디다가 써요? 여기다 쓰잖아요. 무슨 부사? 거의 안 한다. 무슨 부사? 빈도부사. 물론 저기에만 쓰는 건 아니지만 hard는 방법부사니까 절 뒤에다가 쓰고 hardly는 빈도부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위해 하도 열심히 서로 열심히 공부해 왔다. 아주 이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그다음 무슨 얘기 하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도 그랬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럼 나도 그랬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So did I 혹은 so have I. So have I. 나도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얘기니까 더 좋은 건 so have I studied 해서 나도 그렇다. So do I, so am I 하는 I가 잘 들리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나도 그렇다. So do I, so have I 이렇게 들려야 되니까 틀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너무나 확실히 틀렸지만 4번은 뭘 물어봤나 보면 여러분 should you 이거 뭐예요? 밑줄 긋고 가정법이죠. 가정법. 예. 그래서 그러면 should 밑줄 긋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가정법의 should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편하니까 혹시라도란 뜻이잖아요. 혹시라도 네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면 주저하지 마라. 나를 컨택하는 것을. 이래서 또 문제거리는 hesitate 다음에 뭐를 쓰라는 거. to를 쓰는 게 맞는지 또 컨택 다음에 with를 쓰는지 안 쓰는지 필요가 없다. 그냥 컨택 somebody 바로 그러면 되지. with가 아무 쓸모가 없다. 자, 그럼 8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풀 때도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하나마다 플러스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question 이렇게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 읽어볼게요. In some cultures, a significant aspect of spatial perception 이럴 때 여기서 멈추셔야지 돼요, 여러분. 예, 거기서 슬래시를 끊어서 잠깐 멈춰보세요. 왜 멈췄을까요? 주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예. 주제가 뭐구나. spatial perception이 주제예요.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냥 봐서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고 spatial perception을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문제를 풀면은 우왕좌왕하게 돼요. 잠깐 멈추고 키워드가 뭔지라도 좀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spatial perception하고는 perception 아시죠? 파우더 500개 표제였듯 지각, 인지. 자, 그러면 spatial 인지 이랬는데 spatial이 무슨 뜻인지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예. 그래, 그래, 맞아요. 저번에 이게 시험에 답으로 나왔었거든요. 스페셜 단어 문제로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시험에 내다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화를 냈죠. 근데 사실 이 단어는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는 안 잊어먹겠죠, 여러분? 그리고 발음을 하세요. spatial 이렇게. spatial. 소리를 내면 스페이스가 거의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spatial perception의 significant aspect가 is shown. 그러면은 is shown의 주어는 뭔지 보셔야 되잖아요. 동사가 나오면 수시제 태를 따져야 되니까. 자, 주어는 뭐니까? aspect. 그 면이. 그럼 면은 보여요, 보여져요? 보여진다. 수동은 확실히 맞아요. 뒤에 by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 무엇에 의해서 보여지냐면 그럼 1번은 확실히 맞다 하시고 그다음에 is shown by the amount of personal space. 여기 이 단어가 나왔네요. people need. 이럴 때 여러분 people에서 가로를 열고 무슨 사절의 시작? 형용사절. 이런 표시를 해가면서 people need의 대상은 space, 앞에 있는 space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그럼 여기서 형용사절이 끝난 거고 가로 닫아주시고 그다음에 to feel 이거는 부사절 to feel이 뭐라고 해석이 되니까 느끼기 위해 이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해 하고 하는 그 스페이스 말이에요. to feel 다음에 comfortable 아주 좋고요. 저 형용사 and not crowded 붐비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 아주 좋아요. 그럼 2번도 맞다고 합시다. 뭐뭐 하기 위해 이런 해석이니까 North Americans, for instance, seem to have required 했는데 seem to 다음에 happy p 쓰는 것이 맞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seem to 다음에 happy p를 써야 된다고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언제 쓰는 거예요? happy p는 자, to 다음에 happy p는 왜 쓴다? 주절보다 과거다. 주절보다 과거다. 보이는 건 지금, 필요로 했던 건 전에. 옛날에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인다. About 4 feet of space에서 한 4feet 정도 1m가 넘는 거리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인다. 필요로 했던 것?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만? 아니면 지금도? 지금도. 어떻게 바꿔야겠다. Seem to require. Near them to feel comfortable. 그래서 뒷부분은 딱 맞다. 됐어요? 예. 좀 전에 그 sim 있잖아요. 그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It seems 한 다음에 It seems to have rained. 이렇게 쓴 게 맞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It seems that 다음에 it 뭐죠? It seems 많이 대절로 바꾸면 It seems that it rained.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간부사가 나오죠. Last night 이런 시간부사가 나와서 어젯밤에 비가 내린 것 같아 보인다. 내렸던 것처럼 보인다. 내렸던 것처럼 보인다. 보이는 건 지금, 내린 건 과거니까 여기다 해피피를 써라.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고 그래서 to 다음에 해피피를 쓰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having pp 이런 것도 having rained for more than 40 days 이렇게 말하면 자 그럼 having pp를 쓰니까 having rained for more than 40 days 이렇게 말하면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have pp를 썼다 하면 항상 이제 과거와의 상관을 보여주고 예전부터 지금까지라든지 옛날에 그랬다든지 그러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완료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그 전의 관계가 있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잘 맞춰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다음에도 틀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생각이 난다. 책을 한번 좀 찾아보자.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읽으려고요. 이제 Let me feel your forehead. forehead? 이마. 예. 한번 어디 보자. You are running a fever. 오,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run a fever 이런 거 좀 밑줄 그어 놓으시고 run의 뜻이 이제 달리다만이 아니라 흐른다, flow의 뜻이 있으니까 열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 이런 식의 말인 거죠. What do you think it is? 이게 뭘까? Just a moment, there is a bad flu going around.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동그라미? Bad flu. 예, cold도 아니고 그냥 common cold도 아니고 bad flu. 유행성 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oh no, I hope that I have not caught it. 이렇게 말하자 이제 이 사람을 뭔가 안심시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다. 1번을 보자. 네가 전화해라. 내가 약을 먹겠다.
안 되겠다. I'll be fine after taking some. 내가 잔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다음에 go and lie down. 너 가서 누워라. I will call the doctor. 이게 확실히 답이다. 자, 그다음 10번 봅니다. 자, 남자가 we should never have listened to Karen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얘기에 뭐가 여러분이 맨날 공부하신 뭐가 나왔고 should have PP. 그래서 카렌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if only we'd asked someone else for advice 해가지고 지금 카렌에 대한 이제 그 원망이 지금 막 여러분 들었죠. 자, 그러면은 1번에 they asked for some information about Karen. 자, 어디 X? information. ask for 밑줄 긋고 여러분 R로 시작하는 한 단어로 바꿔주세요. R. request. 이 부분도 이상하지만 information 부분은 확실히 아니죠. they wish. 여러분 they wish 밑줄 긋고 저 위에는 무슨 말하고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should have PP. 그랬어야 했는데. 이게 they wish잖아요. They wish they had paid attention. They hadn't paid attention to Karen.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this부터 읽어봅시다. this부터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자, 앞에 제가 문제 푼 거 한번 보세요. 그 14번 문제를 보면 밑줄이 저렇게 아래쪽에 나올 때 위부터 열심히 읽자. 14번 문제 위에서부터 쭉 읽는 것보다 밑에서 열심히 읽는 것이 보다 집중할 수 있다. 요것만 하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는 아니고 요거를 읽어서 답이 나오면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죠. 넷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것만 읽고 넷 중에 하나 답이라는 게 확실하면 더 이상 읽을 필요는 없고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 빈칸을 안 읽고 답을 풀 수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만든 빈칸을 안 읽고 답을 풀 수 있는 경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된다. 이거 답이 안 나오면 앞으로 올라가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분만 읽고 답이 나온다. 집중하면. 네, 자, 그럼 가볼게요. 그래서 올라가서 this부터 박스를 칠 거예요. this부터 적당하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굵게 쳐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this is often called. 이제 요것밖에 안 읽을 거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흔히 불리어진다 하고는 the principle of equality 할 때 동그라미 어디다가 하시겠어요? equality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the principle 원칙이다 of equality다. 그러니 equality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문단 전체의 주제어겠죠. all the arguments to prove human 뭐뭐 이렇게 나가는데 인간의 뭐뭐를 증명하려는 모든 주장들은 cannot shatter this hard fact. 자, 여러분, this hard fact 밑줄 긋고 이게 뭐예요? 저 앞에 말한 principle. 이 확고한 사실, 즉 equality라는 이 확고한 사실을 shatter할 수가 없다. 그럼 shatter라는 말은 좋다겠어요? 안 좋다겠어요? 안 좋다. 뭐 부수다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이 확고한 사실을 부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모든 주장은 좋은 주장이에요? 안 좋은 주장이에요? 안 좋은 주장. 그러니까 equality를 반대하는 주장이어야겠죠? equality를 반대하는 주장이 아무리 많아봤자 이 확고한 사실을 깨부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equality를 반대하는 주장이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밑줄에다가 플러스라고 쓰시겠어요? 마이너스라 쓰시겠어요? 마이너스, 뭔가 좀 부정적인 얘기.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라 하면 equality를 반대하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다. 답. superiority. 자, 밑에 좀 더 읽어볼까요? In suffering, 고통 속에서 the animals are our equals. 자,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평등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동물도 우리의 똑같은 존재들이다. 어떠한 개인에게나 who can suffer,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어떠한 개인에게나, 즉 이 개인이 인간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개인에게나 the degree of suffering, not the species of the sufferer.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 고통의 정도가 is what should count.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으니까 이 사람의 취지는 이 부분만 가지고도 분명하죠, 여러분? 위에를 더 읽으면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더 확고한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고 같은 얘기이기만 하잖아요. 자, 12번도 그렇게 읽어보려고 apart from부터 읽었어요. 자, 그래서 apart from the phrase unconditional surrender 했는데 phrase라는 게 어떤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unconditional surrender라는 이 표현 외에는 뭐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surrender는 아셔야 될 단어죠. 뜻이 항복. 그러면 unconditional surrender는 꼭 외우셔야 될 말이에요. 렌더가 파워드 500개 표제어잖아요. 그 렌더를 넣으면서 surrender는 끼어가야 되는 단어죠. 렌더가 훨씬 어려운 단어고 surrender는 그것보다 훨씬 쉬운 말이니까 항복이라고 외우시고 그럼 unconditional 뜻이 뭐겠어요? 어떤 항복? 아니 unconditional surrender잖아. 컨디션이 뭐예요? 아, 그게 해석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컨디션이라는 게 어떤 상태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쩌고 저쩌고라는 상태에서예요? 그래 대답 나오네. 다시 큰 소리로 어떠하다는 조건에서. 이제 컨디션이 이건 이렇게 돼. 그 컨디션이라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라는 게 조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가 내 지금 조건이 어떠냐 그런 얘기니까. 자, 그러면 unconditional 다시 해석해 보시죠. 무조건. 무조건 항복이라는 표현 외에는 first used by General Grant in 1862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General Grant라는 사람은 남북전쟁할 때 북부의 장군이었거든요. 북부 대표하는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돼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름 알아주시고 이 표현을 빼고는 the conflict 이렇게 말하면 the conflict는 남북전쟁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어쩌리 저쩌리 하고 The English Vocabulary of Most Americans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영어 어휘 어쩌다. 이거 전혀 추측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올라가면 되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Most recent words have given the English language many new words and phrases. 예, 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였어요?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글의 주제는 뭐가? Words. The words가 어떻다고요? New words and phrases. 자, 그럼 전쟁이 나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막 생겨요. 6.25 전쟁을 하고도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싸웠잖아요. 거기 와가지고 생긴 새로운 용어가 영어가 brainwash라는 말이 영어에 생겼어요. 6.25 덕분에. 무슨 뜻이게요? 세뇌예요. 예, 예. 한국 사람들 세뇌시킨다는 말을 하는데 와, 굉장히 괜찮은 말이다. brainwash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영어 단어가 됐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은 new words가 막 생겨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unconditional surrender 외에는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북전쟁은 새 단어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것만 빼고는 이랬으니까 남북전쟁은 새로운 용어가 별로 없다. apart from 요거 외에는 이렇게 말했으니까 선택항을 보니까 had deep influence. 자, 그럼 포인트는 뭐겠어요? deep influence. 2번은 much. 다음은 little. 그 다음 4번은 development. 자, 1, 2, 4는 다 좋다, 중요하다 뭐 이래 놓고 3번만 litt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지문이 되게 좋았어요. 13번 지문에 별표해 주시고 이런 건 나중에 또 읽고 그래 보세요. As a world leader. 자, as 다음 명사 나왔으니 뭐라고 읽으세요? 로서. 자, 전쟁 지도자로서 철칠이 was a mixture of에서 mixture라는 말 다음에는 명사 2개가 나와야죠. ruthlessness and impetuosity 해가지고 명사 2개가 나왔는데 모르는 단어죠? 그러면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아, 이 단어하고 이 단어를 내가 모른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 단어를 모른다. 근데 요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 푸는데 중요할까? 이 생각을 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요 단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거랑 별로 상관이 없을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칠이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처칠의 성격이 어떤 데까지가 그게 꼭 문제 푸는데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한편으로는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편으로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도 될 때는. 이런 걸 영화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위티하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긴 모르는데 별로 문제 푸는데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면 모르는 단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한국어에도 많은데 하물며 영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나온다고 막 기죽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이게 영어 잘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모른다. 근데 뭐 이 문장 없어도 다음 문장만 놔도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etermine드에 ed 밑줄 긋고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결심을 한 상태다. 분사 구문이다. 문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determin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win the war. 쉼표, 기다렸던 쉼표가 나왔다. 이 쉼표는 뭐예요? 부사, 끝, 주절, 시작. 자, 그럼 부사에서 핵심은 뭐예요? 나는 반드시 이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잖아요. 그게 처칠이 그랬겠지. 반드시 이기겠다 결심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in practice 이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말이에요. in practice 박스 표시하시고. 중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이라는 말은 순접사예요, 역접사예요. 아, 이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는 그랬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고 의지와 또 실제가 다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쩌리 저쩌리다. 빈칸에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다.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다.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still이 나왔어요. 자, still 밑줄 긋고 순접사예요, 역접사예요. 여전히. 자, 아까는 안 좋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결심은 했으나 상황은 안 좋았다. 여전히. 자, 여전히 순접사, 역접사. 역접사. 여전히 그 사람은 노력한다, 포기한다. 여전히 포기한다. 자, 여전히 노력한다. 그래서 역접사라고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여전히 그는 노력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틸은 역접사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사기도 많이 치고 되게 나쁜 짓을 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 사람한테 사기치고 나쁜 짓 많이 했다. 여전히 사랑한다. 자, 역접사예요. 예. 자, 여러분 여전히 he did what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he did what he could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자, did 밑줄 긋고 되게 쉬운 말 같죠? 근데 문법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did가 목적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did의 대상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나는 했다 하면 그는 했다 하면 무엇을 필요합니다. 자, 그럼 did의 대상이 뭐예요? What he could. 됐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could란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물론 조동사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동사보다는 대동사라고 불러야 돼요. 뭔가를 대신하고 있어요. What it could 다음에 빠진 단어가 뭐예요? Do. What it could do. 근데 바로 앞에 did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do를 다시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what it could라는 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의 할의 대상은 뭐예요? 그때 뒤에 목적어가 다시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 칠판 보시면 he did 하면 그는 했다 궁금하죠. 뭘 했는지. 그러면 뭘 했냐면은 what he could를 했죠. 이것이 명사절이니까 did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he could 다음에 왜 동사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 저기 did가 있어서 do를 뺐구나. 그러면 do의 대상은 뭐지? what. 저걸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도 따지자 그러면 어려운데 보통 시험 문제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냐면 이게 종속절리나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밑줄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선택항에 1, 2, 3, 4, 5를 놓고는 1, 2, 3, 4를 놓고는 막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저기 볼 게 많으니까 나중에도 또 확인해 보시고 아까 모르는 단어라고 얘기했던 그 ruthlessness 있잖아요. 이게 되게 꽤 괜찮다니까 공부를 하세요. 루스라는 명사가 연민 어떤 막 사람 전쟁에서 막 수만 명이 죽고 그러면은 막 너무 슬프고 이런 연민.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ruthlessness. 굉장히 뭐라고 할까? 무정한 거죠. 예, 연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impetuous이라는 말에는 PET 동그라미를 하시고
요 PET가 추구하다 찾다라는 seek 거기서 왔는데 impetuous라는 형용사는 자기 안에서 뭔가 확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래 뭐 발끈하고 무슨 일 있으면 확 화내고 그러는 거. 뭐 다혈질 좋네요. 예, impetuosity. 자, 그럼 그 정도 하겠습니다. 14번 가볼게요. 여러분 15번까지만 하고서 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14번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밑줄이 2개 있고 선택한 거 슬쩍 본 거예요. 선택한 거 슬쩍 보니까 뭐 하라는 건지 딱 알겠어요. 뭐예요? 접속사, 접속 부사를 넣으라는 거예요. 순접, 역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져볼 거예요. 그럼 접속 부사를 보려면 뭐 위에서부터 꼭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는 그냥 읽을까요? 앞에서부터? 자, 가보죠. 소리 내시면 The origin of species are that all living things on earth are here as a result of descent with modification from a common ancestor. 자, 하나만 동그라미 합시다. 하나만.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또 막상 읽어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 읽을 건 없고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얘기다? The origin of species.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건져도 되는 거잖아요. 예. 종의 기원이 어쩌리 저쩌리 뭐 그 얘기 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읽으려고 하는 건 맞지 않죠. 미트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자, 그 다음에 This is the theory of evolution. 예, 됐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에서 한 단어 발음. evolution. 예, 잘 온 거예요. 그 다음에 expressed another way. 여러분 expressed의 ed를 밑줄 긋고 아까 그 단어 혹시 생각 안 나세요? 결심하여라고 하는 형용사. determined. 문장 ed로 이렇게 시작하면은 분사 구문이다. 그래서 expressed in another way 하고 쉼표 나오고 이제부터 주절이다. 이런 게 이제 문법 공부한 그 힘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랬어요. 그럼 expressed another way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아까는 이게 또 하겠다는 얘기죠. 참 지겹게 반복을 하는 말이에요. 예. 달리 말하면 it tells us that species are not fixed and changing things but 이래요. 참 이 사람들 not A but B 다 알아들었는데 계속 또 하고 이게 이제 영어죠.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but have 어쩌리 evolved through a process of gradual changing from 자 어쨌든 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순접이냐 역접이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점이 뭐예요? 아까 expressed an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종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것들이고 그리고 진화해왔다. 어떤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해 온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칠판 보시면 앞에 but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에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쩌리 저쩌리 했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리. 그러니까 이 뒤에는 순접이겠다, 역접이겠다. but만 보면 역접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but 말고 앞에 얘기를 보면은 종들은 그 뒤에 얘기가 세대를 거쳐 자꾸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도 바뀐다는 얘기였고 뒤에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접사가 필요해요, 역접사가 필요해요. 순접이죠. 그럼 이제 but은 또 뭐냐 하면서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지점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나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라는 말은 but만이 아니라 instead나 또 rather 이런 말이 역접사잖아요. on the contrary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역접사들이죠. 그런데 이 말들이 순접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저 말들이 뭐로 쓰인다고요? 순접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 대신에 그렇다기보다 그와 대조적으로 하면은 반대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분명 반대말인데 순접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이 앞에 문장에 not이 있으면 not something이다. 이러면 얘네들은 뭘 부정한 거냐면 요게 아니고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이 문장이 아니고가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게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럼 순접이겠어요? 역접이겠어요? 순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앞에 not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not 있죠?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그에게 다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뒤에 have evolved through a process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진화해 왔다라고 하니까 결국 내용상 보면 앞에도 진화 뒤에도 진화잖아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 보시고 그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멋이 나오면 역접이라는 표시 이런 걸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맨날 가르치는 사람 저도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건 멋이 나오니까 반드시 역접이 나와야 해석도 하지 말고 역접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적은 없죠. 예. 중요한 건 뜻을 늘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언젠가 누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 낫이 나오고 뒤에 또 뭐가 나오니까 이것과 이것을 뭐 한다 그러더라 무슨 용어가 있던데 뭐 삭제 이런 식의 용어가 아니라 속어 그 용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는데 낫이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니까 이 두 가지를 속어시켜서 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그런 걸 적용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 하는지를 보세요. 예? 여러분 멋이 이건 역접이야 여기에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글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장은 역접이 될 리가 별로 없는 얘기예요. 종의 기원이 뭔지를 쭉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종의 기원은 이거고 이거고 다시 말하면 이런 거고 계속 종의 기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선택한 걸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기 지금 얘기한 단어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자, 답 on the contrary. 내용상은 순접인데 중간에 but을 잡았던 것처럼 그와 대조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더 밑줄 긋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더 밑줄 긋고 뭐와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on the contrary의 더를 밑줄 긋고 앞문장 전체와 대조라는 거예요. fixed와 대조라는 거예요. fixed와 대조로. 이제 해결되셨죠? 예, 수고 많으셨고 10분 있다 뵙겠습니다.